안녕하세요. 친정을 한 꼰대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있는 유리 벽체 부분, 요 부분에다가 윈도우 시트를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윈도우 시트는 이제 그라데이션 애싱 시트로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형태로 그라데이션이 지게 점점 투명해지게끔 만들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양방향으로 투명해지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변형해서 만드는지를 한번 해볼게요. 실질적으로 오는 내용의 중심은 프로시듀얼 텍스처라고 해서 비트맵화 되어 있는 텍스처를 가지고 들어와서 활용하는 게 아니고 블렌더에서 수학적인 노드를 활용해서 텍스처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시트지를 작업하기 전에 먼저 그라데이션 도트 패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그리고 해당 패턴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 만들어 볼 패턴은 이 현대시트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도트 그라데이션 시트예요. 그래서 패턴을 보면은 하부에 345mm는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345mm가 떨어진 지점부터 위에서 20mm가 떨어진 이 지점까지 도트가 점점 작아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부 20mm는 완전히 투명한 구간이고요. 내려가서 보면은 도트가 어떻게 생겼냐, 이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도트가 아래쪽엔 크고 위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형태로 그라데이션이 지는 거죠. 자, 그리고 도트의 진행 패턴은 자, 일자 방향으로 패턴 진행, 사각형 형태로 패턴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마름모 형태로 X자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아주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비슷하게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큐브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큐브의 사이즈는 지금 시트 사이즈가 1270이었어요. 1270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 거고요. 여기에다가 한번 텍스처링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3D 뷰 하나를 쉐이더 에디터로 변경을 해놨는데 너무 작죠, 보기가? 그래서 쉐이딩 워크스페이스로 일단 이동을 하고요. 요것만 볼게요. 요것만 보는데 지금 프리뷰 모드죠. 프리뷰 재질 미리 보기 모드인데 배경이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배경을 좀 안 보이게 만들게요. 그러려고 그러면 여기 확장 메뉴 여기에서 월드 오파시티를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브젝트의 오리진이 보이지가 않죠? 오브젝트의 오리진을 보면서 작업을 할게요. 자, 일단 기본 세팅을 됐고요.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일단 뉴 눌러서 새로운 재질을 하나 만들고요. 창은 노드를 지금 더 많이 봐야 되니까 노드를 좀 더 키울게요. 자, 우선적으로 도트 그라데이션 형태를 만들 거니까 도트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도트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 보로노이 텍스처를 활용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노드 랭글러 사용하고 있으면은 노드 랭글러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기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애드온에다가 노드 검색하시면은 노드 랭글러 있고요. 이 노드 랭글러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만 시켜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은 미리 보기 들어오죠. 그리고 랜덤은 제로로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돼요. 자, 보로노이 텍스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벡터가 오브젝트 벡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다 컨트롤 T 해서 뒤에 매핑 노드하고 텍스처 컨디네이트 노드를 자동으로 일단 연결을 해 놓고요. 여기 제너레이트 연결되어 있죠. 요거예요. 요 기본 노드가. 그래서 요거는 일단 매핑을 빼놓고 볼게요. 그래서 이 제너레이트 모드다. 그래서 저는 오브젝트 모드를 일단 변경을 할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2D 매핑과 3D 매핑의 차이가 뭐냐면 2D 매핑은 자, 위에서 찍어 누르는 형태죠.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오리진을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X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Y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죠. Z 방향으로 움직이면 변화가 없죠. 자, 지금 2D 텍스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D 텍스처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자, X 변경이 생기죠. Y 변화가 생기고요. Z축으로도 변화가 생겨요. 이렇게. 3D 매핑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 일단 3D 텍스처라는 거는 알고 계시고요. 현재 상태에서 자,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일단 도트로 만들어야겠죠. 지난 시간에는 컬러 램프로 연결을 시켰는데 이번 시간에는 매스 노드 활용해서 자, 여기에서 레스탄 요걸로 활용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자, 원형이 흰색으로 나오죠. 자, 우리는 지금 이 텍스처를 활용을 해서 원형 부분은 불투명하게, 그리고 검은색 부분은 투명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원형이 불투명이 실제 시트에서도 모양이 맞으니까 원형이 흰색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일단 도트 형태까지는 만들었고요. 도트 형태를 만든 다음에, 다음으로는 아까 이 도트의 패턴이 이런 사각 패턴이 아니고 마름 목골의 형태로 패턴이 진행이 됐었죠. 자,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매핑 노드를 써도 되고요. 혹은 자, 여기에 있는 벡터 로테이트 요거를 사용해도 돼요. 벡터 로테이트를 사용을 해서 지금은 자 X축으로 45도로 돌려볼게요. 요렇게 X축에서만 45도가 돌아가죠. 옆에 있는 건 하나 다시 만들 거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정면만 보세요. 정면만. 그러면은 X축으로 45도로 돌리니까 이렇게 나오죠.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게 여기서 X 액시스 앵글 45도. 자, 여기 있는 매핑 노드를 빼고 얘를 집어넣어도 돼요. 똑같이 나오죠? 저는 일단 여기에서 다른 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건들지 않고 이렇게 일단은 넣을게요. 자,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는 형태가 돼야 되니까 자 보면은 값이 낮아지면은 0.1하니까 아예 안 보이네요. 자, 값이 작아지면 도트가 작아졌죠. 값이 작다는 얘기는 RGB로 생각을 해보면은 0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1이면 하얀색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 값이 내려가다 이렇게 보다 보면은 커지다 보면은 이렇게 겹쳐지는 구간이 생기죠. 그러니까 검은색에서 아래쪽이 검은색, 위쪽으로 갈수록 흰색이 되는 뭔가를 만들면 되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저는 자, XYZ, 세퍼레이트 XYZ를 사용을 해볼게요. 말 그대로 XYZ 좌표축을 다시 한번 분리를 시키는 건데, 자, 그냥 오브젝트 노드를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뭔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 오브젝트 노드를 세퍼레이트 XYZ로 연결한 다음에 보면은 자, X축 방향으로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보이고요. Y축 방향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Z축 방향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나와요. 자, 그리고 지금 그라데이션이 바닥 쪽으로 붙지 않는 이유는 현재 오리진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브젝트 모드를 따라갔기 때문에. 자, 제너레이티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바닥에서부터 올라와요. 저는 지금 오브젝트를 사용할 건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보로노이 텍스처로 돌아가서 볼게요. 자, 만약에 제너레이트 모드를 사용한다라고 봤을 때, 자, 여기에 있는 면이 이동이 된다. 변형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같이 변형이 와요. 자, 그런데 오브젝트 텍스처 컨디네이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변형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저는 사이즈를 자유롭게 좀 변경할 수 있게끔 오브젝트 텍스처 컨디네이트를 사용할 거고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Z축을 사용할 때 원점이 중심에 있어서 이렇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원점은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줄 거예요. 이 원점을 따라서 그라데이션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지점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있는 Z축을 그냥 바로 여기 있는 스레숄드에다가 연결을 해볼게요. 어떻게 나올까?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상하가 지금 반전이 됐죠. 아까 스레숄드 값이 작아질수록 원이 작아진다 라고 했는데 지금 벡터의 Z축 방향을 바라보게 되면은 아래가 검은색이죠. 그럼 요거를 색상을 반전을 시켜줘야 되니까 자, 인버트 노드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인버트 노드를 요 사이에다가 끼워 넣어 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위아래가 뒤집힌 형태가 되죠. 그리고 나서 레스탄 이걸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측면 일단 보지 마시라고 했죠. 자, 정면만 보세요. 올바르게 올라가는데 도트의 사이즈가 너무 크죠. 그러면 여기 보르노이 텍스처의 스케일을 더 크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걸 제가 제너레이티드로 연결되어 있어 오브젝트로 일단 다시 바꿨고요. 현재 상태에서 자, 인버트의 값을 이렇게 건드려 주게 되면은 도트의 형태가 일단은 좀 바뀌기도 해요. 일단 요거 디테일한 거는 뒤에서 조금 잡을게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서 오리진을 Z축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위로 그대로 그라데이션이 같이 움직여요. 이거는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현재 보로노이 텍스처가 3D 텍스처이기 때문에 자, X축으로 움직여도 이렇게 높이 값이 계속 변하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사용하기가 불편하겠죠. 그래서 얘를 2D 텍스처로 변경을 해야 돼요. 어떻게? 자, 여기에 있는 세퍼레이트 XYZ를 갖다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컴바인 XYZ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연결을 한 상태에서, 자, Z축 방향, Z축 방향으로 연결을 하고요. X축 방향이 아니고 Y축 방향을 Y축 방향으로. 그리고 X는 0으로. 자, 이렇게 되면은, 자, Y축으로 움직여 볼게요. Y축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옆으로만 이렇게 텍스처가 이동이 되는 거죠. 옆으로만 텍스처가 이동이 되고, Z축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Z축으로 그대로 따라 올라가죠. 지금 살짝 깨져 보이는 거는, 움직일 때 살짝 깨져 보이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갖다 놓으면은 제대로 돌아와요. 자, 그리고 X축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퍼레이트 XYZ와 컴바인 XYZ를 이용해서 정면에만 얘가 나오게끔 일단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높이 값을 한번 봐야죠. 높이 값. 아까 봤을 때, 자, 바닥에서 345는 막히고 위에서 20은 뚫려야 돼요. 완전히.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뭐 정확하게는 안 돼요. 정확하게는 안 되지만은 얼추 맞게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오브젝트를 좀 만들어 줘야겠죠. 비교할 수 있는. 그래서 큐브를 일단은 하나 더 만들고요. 자,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자, 지점을 어느 정도까지 내려올 것인지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면은 아래쪽은 괜찮은데 위에가 너무 덜 올라가죠. 그래서 위로 조금 더 올라가는 형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수정을 해 볼게요. 일단 인버트를 한번 건드려 볼게요. 어떤 현상이 나오나. 그냥 따라 올라가게 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운이 좋게끔 위로 쭉 올라가서 윗부분을 조정할 수 있지만은, 자, 아랫부분도 일단 조정을 해야겠죠. 아랫부분은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느냐. 자,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편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뒤에다가 컬러 램프 노드를 연결할게요. 컬러 램프 노드를 여기다가 연결을 해서요. 미리 보기를 하면은 일단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래쪽이 흰색이니까 흰색 구간이 좀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검은색 구간에 대한 조정은 여기서 하고요. 자, 그리고 인버터 에펙트 값을 건들면은 이 컬러 램프를 다시 재조정을 해주셔야 되세요.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 나왔고요. 이 상태에서 자, 도트가 여전히 크죠. 실제 스케일로 따지고 본다 그러면은, 그래서 스케일을 좀 많이 키워서 한 100 정도는 가야겠네요. 최소한 가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은, 자, 아래쪽 시작 부분 보니까, 자, 지금 제가 왼쪽에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에 여기 엣지가 있는데, 요 엣지만큼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좀 밑으로 내려가 있죠. 조금 더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있는 하얀색 구간을 조정을 하면 된다. 자, 이렇게 얼추 비슷하게 됐죠. 그리고 맨 위에 끝나는 지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야죠. 조금 더 가려고 그러면, 자, 이 팩터 값을 조금 건드려야 되는데, 건드려 볼겠다. 0.82. 이 정도. 자, 이거 건드렸죠. 건들고 내려가 보면은 밑에가 또 바뀌어요. 이렇게 살짝 올라갔죠. 지금 거의 맞네요. 그래서 얘랑 같이 움직여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한쪽 면에 대한 그라데이션 패턴을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안 보이니까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단 스케일은 100으로 앞으로 쓸 거예요. 그리고 뷰에 따라서 이런 패턴들이 좀 잘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뷰에 따라서 건들면서 그냥 쓰시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이런 프로시듀얼 텍스처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유동적으로 내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옆에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옆에면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이제. 자, 측면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노드에서 일부분을 가지고 올게요. 요만큼. 자,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지금 Shift D 해서 복사를 했는데, 복사를 하게 되면 노드가 다 끊어진 상태로 오죠. 자, 그런데 Shift D 해서 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Ctrl Shift D로 복사를 하면은 요 뒤에 요 노드가 그대로 똑같이 연결된 상태에서 와요. 얘도 복사했어야 되는데. 다시 복사할게요. 요만큼이 필요한 거예요. 그대로 연결. 하면 이 뒤에서 연결되어 있는 요런 노드는 그대로 같이 들어온다. 자, 그리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우클릭 드래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게 점이 하나 생기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묶여요. 노드 랭글로 써야지만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지금 그 다음에는 회전을 X축이 아니고 Y축으로 해야죠. Y축. 밑에 걸로 미리 보기. 자, 이렇게 넘어왔죠. 자, 이번에는 Y축은 빼고 X축으로만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주 손쉽게 만들었죠. 위에서 하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럼 두 개의 면을 만들었으니까 각각 이렇게 두 개의 면을 만들었으니까 두 개의 면을 또 믹스 노드를 사용을 해서 집어 넣으면 되겠죠. 자, 근데 믹스 노드를 사용할 때, 자, 믹스를 일단 갖다 놓을게요. 믹스 RGB 갖다 놓고, 자,
이렇게 두 개 선택하고 F키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와서 붙어요. 자동으로 와서 붙는데 이 붙는 게 어디로 붙느냐? 지금 팩터로 갔죠. 컬러로 가야 되죠. 자, 이렇게 두 개가 믹스가 되는데 이렇게 어중간하게 이렇게 붙는 게 아니고 뭔가 팩터로 사용할 마스크 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한쪽은 검은색, 이쪽은 흰색, 그리고 흰색의 맞은편도 흰색이 나오게끔 뭔가 마스크 맵을 만들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마스크 맵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여기 있는 노말을 활용을 할 거예요. 노말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 세퍼레이트 XYZ를 하나 가지고 오고요. 노말을 이렇게 가지고 와 볼게요. 그리고 나서 미리 보기 해보면은 여기 흰색, 검은색 됐죠? 자, 근데 뒤에가 또 검은색이에요. 아쉽게도. 자,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자, 메스 노드를 하나 복사해가지고 가지고 올게요. 여기는 레스탄이 메스 노드였으니까 복사해서 가지고 오고요. 얘를 여기에 있는 앱솔루트로 변경을 하여 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좌우가 흰색, 또 반대면 좌우는 검은색, 이런 형태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앱솔루트를 여기 있는 믹스에 팩트로 넣어주게 되면은 자, 믹스를 미리 보기 이렇게 나오죠. 지금 뭐가 잘못 나왔죠. 잘못 나오는 이유는 이 두 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 패턴은 일단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라데이션 패턴을 어떻게 여기다가 집어넣느냐? 아주 간단하죠. 그냥 여기 있는 알파 여기로 넣어주면 돼요. 알파 이렇게. 그리고 재질 미리 보기를 하면은 잘 안 나와요. 왜냐면은 재질 미리 보기 모드에서는 이 알파가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있는 렌더 프리뷰로 가야 돼요. 가면은 이렇게 위아래는 투명하게 나오죠. 근데 솔직히 100% 투명은 아니에요. 온 세상에 완벽하게 100% 투명한 물체는 없으니까 있을 수도 있나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믹스 노드를 사용을 할 때 컬러 램프를 하나를 가지고 와서 연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얘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아래쪽 부분, 자, 미리 보기 해볼게요. 자, 여기 아래쪽 검은색이 아니고 색상을 조금 바꿔주면 돼요. 어떻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투명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적당한 만큼 잡아주면 된다.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형태로 재질이 적용될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건드는 것들 건들면 되겠죠? 여기 도트가 지금 여기 이상하게 보이는 거 저 뒷면에 있는 게 보여서 그래요. 자, 텍스처는 일단 흰색이니까 그냥 흰색 그냥 둘게요. 그리고 다 안 건들고 현재 러프니스 값만 조금 높여서. 여기 생각보다 표면이 굉장히 매끈매끈한 재질이니까 이렇게 이 정도로 일단 만들게요. 이렇게 하면 일단 그라데이션 패턴은 일단 다 만들어졌고요. 자, 일단 텍스처 미리 보기 한번 다시 들어가서 여기 믹스를 미리 보기를 할게요. 일단 믹스 미리 보기 하고, 자, 지금은 한 방향으로 올라가는 그라데이션 패턴이죠. 자, 그러면 중심부에서 양방향으로 퍼지는 그라데이션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자, 오리진을 중앙부로 이동을 시킬게요. 자, 이렇게 자, 중심부로 이동을 했더니 여기서부터 위로만 나가죠. 밑으로는 안 나가고. 그럼 또 아래로도 진행이 되게끔 여기에는 마스크 맵을 수정을 해줘야겠죠. 여기 마스크 얘가 아니죠. 얘를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라데이션이 나오는 형태를 한번 봐야겠죠. 지금 여기 컬러 램프를 미리 보기 하고 있는 상태고요. 위에가 어둡고 아래가 밝은 상태인데 지금은 가운데부터 위아래로 밝고 어두워지게끔 바뀌어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 세퍼레이트 XYZ를 미리 보기를 해볼게요. Z축 방향으로 미리 보기를 해보면은 원래 이런 형태였죠.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있는 메스 노드 하나 복사해가지고 가지고 오고요. 요 사이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요 상태에서 얘를 핑퐁 이렇게 바꾸면은 위아래로 그라데이션이 생기죠. 그리고 얘를 여기에 있는 앱솔루트 이렇게도 위아래로 그라데이션이 생겨요. 거의 뭐 비슷하게 생겼죠. 요거를 쓰면 돼요. 그래서 얘를 요 사이에다가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인버트는 똑같이 돼야 되는 거고 컬러 램프는 또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일단 믹스 미리 보기 재질 미리 보기를 하면은 이런 형태가 되죠. 자, 이런 형태가 되는데 자, 뭐 아쉽죠. 지금 하얀색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인버트까지 된 걸 볼게요.
하얀색 부분이 너무 많고 검은색 부분은 너무 없다. 그래서 도트의 형태가 조금 마음에 안 들게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두 개의 옵션을 건들면 되는데, 이 두 개의 옵션은 자, 단방향으로 그라데이션이 올라갈 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 상태죠. 그래서 얘는 그냥 둔 상태에서 노드를 사이에다가 넣을 건데, 얘를 그냥 둔 상태에서 사이에다가 노드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또 힘들어지니까, 요거는 일단 자, 우클릭, 그리고 여기에 토글 노드 뮤트, 단축키는 M이에요. 요거를 해주게 되면은 자, 계산이 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뮤트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요. 지금 노드가 너무 길어지고 있으니까 얘네는 뒤로 조금 이렇게 뺄게요. 자, 이렇게 뮤트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 자, 일단 인버트만 한번 켜볼게요. 인버트만 켰더니 아, 인버트가 일단 문제구나. 그러면은 이 인버트를 쓰지 말고 하나를 복사해서 인버트를 일단은 넣어주고요. 인버트를 팩터값 1로 올려보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안 되죠. 자, 그래도 지금 윗부분에 검은색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윗부분에 이제 검은색이 나타나게끔 아예 애초에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지금 검은색이 안 나오는 이유는 여기가 흰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다시 메스노드를 하나를 연결을 해볼게요. Shift D, 그리고 여기에 멀티플라이. 이렇게 하면 검은색은 0이죠. 0 곱하기 2를 해볼게요. 0 곱하기 2는 0이죠. 그래서 가운데 검은색 구간은 계속 가만히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곱하기 2가 됐으니까 그만큼 더 밝아지는 거죠. 요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믹스 미리 보기, 여기.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 여기는 인버트를 조정을 해주게 되면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양방향 그라데이션 시트를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프레임 요걸 하나 넣어 볼게요. 그래서 멀티플라이를 여기다가 일단 넣어 보면은 여기 같이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인버트도 여기다가 넣었다가 움직여주면 자, 요렇게 하나가 같이 움직이죠.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얘를 Shift G, 얘를 집어넣고 얘를 집어넣고, 자,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두 개를 만들고 얘는 클릭한 상태에서 자, 사이드 패널에 여기에 있는 프레임 1번을 얘는 단방향 원웨이 이렇게 지정을 할 거고요. 밑에 있는 라벨에도 똑같이 라벨에 적으면 요게 이름이 나와요. 이렇게 적어 줄 거고요. 얘는 그냥 귀찮으니까 여기에다가 2A 이렇게 일단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나중에 사용을 할 때 단방향으로 쓸 거면은 얘게 두 개는 뮤트, 얘네는 다시 켜주고 이렇게 쓰시면 되세요. 아쉬운 거는 여기 있는 프레임을 잡고 뮤트를 눌렀을 때 같이 좀 되면 좋겠는데 꼭 안에 있는 노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뮤트를 해줘야 돼요. 현재는 그냥 단방향으로 만들 거니까 2웨이는 뮤트를 시켜 놓고요. 2웨이에 요 앱솔루트까지 같이 들어가야죠. 일단 얘도 뮤트. 자, 이렇게 일단 들어간 상태에서 그러면은 다시 원점을 아래쪽으로 위치를 시켜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양방향 그라데이션으로 다시 변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얘 일단 복사. 얘는 양방향으로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얘를 자, 이렇게 세 개를 뮤트 풀고 이렇게 두 개는 다시 뮤트를 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원점을 중심 위아래의 중심으로 갖다 놓게 되면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노드 하나를 만들어 놓고 활용이 가능하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큰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현재 요 노드를 짜놓은 걸 보면은 얘가 박스 매핑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엣지가 이렇게 움직였다 라고 하면은 이쪽 사선면 이상하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은 말 그대로 지금 박스 매핑이기 때문에 한쪽 방향에서 눌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선면에서는 들어가기가 힘들다. 뭐 이거는 일반 텍스처를 가지고 와서 매핑을 하더라도 그렇죠. 뭐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언랩으로 맵 좌표를 펴줘야 되는 거죠.
자, 일단 UV 맵으로 펴는 거는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오브젝트를 만들어 놨고요. 여기는 사선면이고, 그래서 이상하게 나오고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자, 일단 UV 좌표를 따라가야 되니까 오브젝트 부분을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UV로 연결을 해주고요. UV로 연결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세퍼레이트 XYZ 요거 따라가 보면은 자, 단방향이냐 양방향이냐를 정하는 부분인데, 자, 단방향으로 갈 때 Z축은 UV 맵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오브젝트의 Z축 방향을 따라가죠. 그래서 얘는 여기가 아니고 별도로 오브젝트로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도트의 모양이 UV 맵을 따라가니까 이제 회전은 0을 줘야 되는 거죠. 회전은 빵 이렇게. 그리고 자, 믹스맵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에 있는 레스탄 여기까지만 오면 되는 거예요. 이 밑에는 UV 맵을 사용할 때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방향성에 대한 거를 맵 좌표에서 UV에서 다 펴줄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전체 페이스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U 그리고 UVW 박스 매핑으로 1.27m 엔터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좌표가 일단 펴졌죠. 좌표가 펴진 상태에서 전체 선택하고 요거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애드온이죠. 그래서 팩투게더 이렇게 하면은 사이즈 그대로 해서 일단 펼쳐주게 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자, 뭐냐, 자, 여기 있는 세퍼레이트 XYZ 얘네가 일단 문제죠. 자, 요거는 지금 2D를 3D로 가기 위해서 과정을 거쳐놨던 거고 지금은 그냥 UV 맵좌표 그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여기에서 벡터가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되죠. 심지어는 지금 요거 세 개는 아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세 개는 아예 그냥 뮤트를 시켜주는 거죠. 자,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 이렇게 두 개의 면을 봤을 때, 스케일이 얘는 좌우로 늘어졌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전히 박스 매핑 상태로 눌러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로 길이가 안 맞는 거죠. 이 면만 하나 보면은, 자, 여기 지금 박스 사이즈, 가로, 세로 비율이 안 맞죠?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펴줘야 돼요. 펴주는데, 자, 언랩. 자, 이렇게 지금 다시 펴줬죠. 그리고 나서, 전체를 보게 되면은 얘만 또 스케일이 안 맞죠. 사이즈가 안 맞아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쉽게 펴느냐? 뭐 제가 일단은 하는 방법은 UV맵 메뉴에서 스마트 UV 프로젝트 그리고 여기는 앵글 리밋은 빵으로 줘요. 근데 빵으로 주는 0으로 주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0으로 주는데 항상 0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UV맵을 한번 펴주고요. 펴준 상태에서 자, 여기는 아이슬란드 마진을 올려서 좀 일단은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자, 현재는 맵을 그냥 펴놓은 상태죠. 그럼 스케일을 맞춰야죠. 스케일을 맞춰야 되는데 자, 높이 방향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는 거예요. 높이가 지금 234.938 이렇게 돼 있죠. 복사를 하고요. 컨트롤 Z. 자, 전체 선택하고 스케일을 변경을 하는데 현재 제가 목표하는 목표 치수는 1270인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1270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XYZ를 한꺼번에 변경을 할 거니까 자, 드래그로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조정이 돼요. 자,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놓고 타이핑을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표하는 거는 1270이고요. 나누기 방금 가지고 온 치수 엔터 이렇게 하면은 사이즈가 맞게 돼요. 자, 이렇게 지금 사이즈를 제가 20으로 줄여놨어요. 그리고 나서 방향은 그대로 또 45도가 돌아야 되니까 UV 맵에서 돌려주는 거죠. R45. 자,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또 비교를 하나 해봐야 되니까. 자, 왼쪽에 있는 건 UV로 핀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브젝트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사이즈도 거의 뭐 동일하게 넘어가고 있죠. 약간의 높이 차이는 이렇게 되면 발생이 돼요. 약간의 높이 차이는 발생이 되는데 뭐 이 정도는 따지고 보면 패턴이 아주 작으니까 뭐 살짝은 좀 넘어가 줄 수도 있겠죠. 정확하게 맞추려고 그러면 맞출 수도 있기는 해요.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반대면에서 바라보면은 자, 오른쪽이 이제 UV, 왼쪽이 오브젝트죠. 텍스처 코디네이트가 오른쪽 UV를 보면은 잘 펴진 걸 확인할 수 있고 왼쪽 거는 자, 이 사선 부분이 이상하게 나왔었죠. 이렇게 쓰시면 되신다. 자, 지금 보면 요 높이가 안 맞아요. 이 높이가 안 맞는 거는 꺾어지는 부분에서 높이가 안 맞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여기가 이만큼 벌어져 있으니까 얘는 여기서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의 점이 있다라고 봤을 때 시작점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그러면은 자, 얘네를 다 같은 지점으로 갖다 놓으면 되겠죠. 해놓고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은 이 높이가 맞아서 가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또 갖다 놓을 때도 얘가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갖다 놓을 때 만약에 얘가 위아래가 뒤집힐 수도 있어요. 위아래가 뒤집혀 있는 경우에는 또 면을 180도 돌려야겠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잘 해서 쓰시면 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UV용이랑 그 다음에 오브젝트용 두 가지를 따로 만들어서 쓰시는 게 더 편하기는 하실 것 같으세요. 자, 그래서 UV로 펴서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좀 노드가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자, 이만큼 필요 없어지는 거고, 요것도 필요 없고, 요것도 필요 없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바로 그냥 이렇게 넘어오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뭐 이제 얘네도 필요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UV로 사용할 때는 요만큼만 있으면 된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재질이 지금 여기에 있고요. 얘를 갖다 놓는데 그럼 매번 언내 피는 것도 솔직히 좀 일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사표에서 봤을 때 얘를 그냥 이렇게 갖다 놓고요. 마우스가 엄청 버벅거리네요. 말로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면 거는 이렇게 그냥 배치하고요. 측면 거는 요거를 그냥 복사를 해서 가지고 가서 45도 회전을 해서 그냥 이렇게 배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오브젝트로 조인을 시키지 않으면은 얘는 원본 객체의 이 회전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보기를 했을 때도 이 원이 찌그러지지 않고 잘 나온다. 그런데 얘랑 조인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변형이 오겠죠. 그러니까 조인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사선으로 가는 애들은 별도로 그냥 그런 애들만 따로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겠죠. 지금 PC가 너무 버벅거려서 요거 전체 다 배치는 하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요런 이제 프로시듀얼 텍스처를 제작을 하게 되면은 요런 뭐 헤링본 패턴, 지금 여기 있는 헤링본 패턴의 우드는 이 우드 패턴은 텍스처를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우드 텍스처는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왼쪽은 헤링본 패턴을 여기에서 프로시듀얼 텍스처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뭐 매질을 조금 더 매질한 말 쓰면 안 되는데 줄눈을 조금 크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조정을 해서 줄눈을 좀 더 두껍고 좀 더 명확하게 나오게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헤링본 패턴이 하나, 둘, 셋, 넷, 4대 1인데 여기 있는 값을 건드려 주게 되면은 2대 1 헤링본 패턴이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다양하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변경을 해가면서 수치값 하나 건드려서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편하잖아요.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노드는 저도 이제 다른 이제 유저분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거고요. 자, 여기에는 우드 텍스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뭐 실제 텍스처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퀄리티가 떨어지기는 하죠. 자, 근데 뭐 이런 텍스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게 되면은 자, 여기 있는 뭐 컬러를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컬러를 내 맘대로 변경을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세로 그레인의 간격을 조금 더 많이 주고 싶고 적게 주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조금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간격을 좀 더 넓히고 싶으면은 내 맘대로 이렇게 좀 조정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노이즈도 조금 더 넣어서 조금 더 거친 질감도 같이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온 애들을 이런 범프 맵으로도 잘 만들어 보고요. 현재는 그냥 단순히 따지고 보면은 이 베이스 컬러만 만든 거예요. 알베도 맵만. 그래서 이렇게만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현재로는. 자, 이런 식으로 러프니스는 좀 많이 줄이고 얘를 그냥 범퍼에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UMP PC가 환상적으로 버벅거리네요. PC는 아니고 노트북이라. 자, 이렇게 넣어놓은 상태에서 범프 스트렝스 값 조정하고요.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드가 나오죠. 또 대충 막 만든 것 치고는 그래도 요 범프나 뭐 이런 거는 그래도 괜찮게 나오기는 하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분명 생겨요. 근데 이런 거를 잘 만들어내는 게 이제 능력인 거고, 이거 뭐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절차적 텍스처링이라고 하는데 저도 요거는 뭐 공부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좀 잘 못하는 상황이기는 해요. 이제 요런 거 이제 잘 활용하고 하시게 되면은 좋은 텍스처를 그때그때 내가 필요에 의해서 색상이나 모든 것들을 지정해서 쓸 수 있는 이런 텍스처를 만드실 수 있으시니까 활용을 한번 잘 해보세요. 자, 만약 여기에 있는 어두운 부분이 너무 어둡고 뭐 이래서 조금 밝게 만들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도 조정이 되겠죠. 여기 어두운 부분.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냥 복사를 해와서 밝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얘를 다시 색상을 주는데 이번에 약간 뭐 붉은기를 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해요. 유용하게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잘 쓰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 공부를 해서 좋은 텍스처들을 많이 만들어서 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도트 그라데이션 시트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도트 그라데이션 시트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프로시듀얼 텍스처를 만드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한번 배워봤고요. 이 우드 텍스처는 제가 조금 더 완벽하게 좀 만들어지는 순간이 오면은 그때 한번 영상을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지금 뭐 요런 데는 괜찮은데 요런 데는 또 보기가 조금 안 좋고 너무 세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은 아쉽네요. 텍스처가. 또 이렇게 보니까 또 도트가 너무 작죠? 조금 이 도트의 형태가 조금은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자, 아무튼 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뷰를 만약에 이렇게 찍는다 그러면 또 도트가 너무 안 보여요. 그죠? 안 보이는 게 원래는 맞지만 이 도트 패턴을 어느 정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자, 제가 지금 노드를 아까 만들어 놓은 거로 좀 정리를 했고요. 정리를 한 상태에서 자, 여기에 있는 스케일 각각의 스케일을 끌고 들어와서 여기 밸류에다가 하나를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에 있는 밸류, 여기에 있는 밸류 값만 건드려주게 되면은, 자, 뒤에 있는 패턴이 더 잘 보이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스케일을 조정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잘 활용하셔가지고 좋은 텍스처들 만들어서 좋은 결과물들 얻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도 이렇게 진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